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구로구 제1선거구 서상열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공업 지역에 대한 서울시 관리 방안의 혁신을 주문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중공업 지역의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논의되어 중공업 지역의 혁신에 한 걸음 더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시의원 생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 동료 의원 토론회 사회를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넓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서울시 중공업 지역 혁신 주문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시죠.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등에서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모두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구민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시는 국민의힘 영등포갑 김영주 당협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38만 영등포를 대표해 희망, 행복, 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시는 최호건 영등포구청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38만 영등포를 대표해 일하시는 영등포 구청장님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시는 정선희 영등포 구의회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회가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쁜 중에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의회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열심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끌어주고 계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 중에 75명인데요. 그 75명을 등치만큼 듬직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성배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구로구 지역이신데요. 앞서 우리가 작년에 토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울시 중공업 지역 발전 포럼 1기 우리 대표 의원님을 하셨습니다. 서호연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영등포의 정말 귀중한 보물이죠. 김재진 서울시 중공업 지역 발전 포럼 2기 대표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저 멀리 우리 서울의 끝자락 강동구에서 우리 김영철 시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영등포에서 큰 힘을 내시고 계신 김지향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공업 지역이 또 많은 지역 강서구의 최진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직접 발표까지 해주실 서울시 중공업지역 발전 포럼 김종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또 영등포구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규선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헌호 예결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순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봉희 전 영등포구의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완현 의원님,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우경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진 서울시 중공업지역 발전 포럼 제2기 대표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중공업지역 발전 포럼의 김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서울특별시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 및 좌장, 발제와 토론 맡아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구나 영등포를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공업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제1회 토론회가 중공업지역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늘 열리는 제2회 토론회는 중공업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행 단계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2024년 발표한 선안건 대개조 구상 및 10월에 발표한 중공업지역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중공업지역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공업지역이 기존에 쇠퇴한 산업지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주 근접형 주거혁신과 산업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본 토론회 개최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공업지역 발전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가 모아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영등포갑 김영주 당협위원장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정말 뒤숭숭하기 때문에 참석자가 많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가 꽉 찼고 오늘도 아마 동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다들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또 스스로 참석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영등포의 중공업 지역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영등포를 새롭게 바꿔놓을까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차로 그 중공업지역 공동주택 관련 정책 토론회 서울특별시 중공업지역 관련 포럼 김재진 의원이 대표로 있는데 작년에 의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선안건이 발전하고 영등포가 중공업지역이 해결될 건가 모색하는 자리였으면 이번에는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등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21대 국회에서 아파트는 400%까지 법으로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저층 공장지역 이전에 되면 그 자리에 나오는 그런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의 이 중공업지역 실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김종길 우리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구로의 우리 서상열 시의원님께서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많지만 먼저 우리 김종길 대표 발의한 우리 김종길 의원과 공동 발의해준 우리 김재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들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름 끝만 다릅니다. 아무리 상임위에서 포럼에서 이걸 만들어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우리 최호정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배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동 발의를 해주신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과 또 앞으로 이 중공업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서울시가 이거를 법을 통과시키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구청장과 구의회 의원들 의지가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최호건 구청장이 나오셨고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우리 구의원들 또 시의원님들 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분들께도 영등포 중공업지역 이제 잘해 나가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9대 국회 들어가자마자 서울시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실태, 제가 영등포만 의뢰하지 않고 구로, 금천, 강서, 영등포, 서남권 지역이 1,000만 명이 서울 시민이 1,0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관문인 서남권이 중공업 지역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결과는 중공업 지역에 문제가 있다 나왔으나 국토부 의견은 이거는 법으로 요 총량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 이 총량을 가져가지 않으면 영등포구 없앨 수가 없다 이래갖고 절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이걸 계기로 정말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이 서남권이 중공업지역 400%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주민들 우리 앞으로 영등포의 희망 우리 서울시 그리고 예산 영등포에 많은 폭탄 내려주시라고 우리 시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최호건 영등포구청장님의 축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청, 그다음에 우리 최호정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저 우리 영등포구청 함께 이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영등포구청장 최호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잠자고 있는 영등포 바뀌는 거 아실 겁니다. 영등포 로타리 50년 된 그 낡은 꽃가 이미 10월 달부터 뜯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6개월 걸릴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잘 철거가 될 것 같고요. 안전하게 하루빨리 이렇게 해서 14차로 비행장 활주로 같이 그렇게 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이달 말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제 그 특별법 통과에 따라서 그 선도 사업 지구를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하는 그걸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 사항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용산구청부터 동작, 구로, 금천, 영등포, 안양시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무슨 시장이죠? 군포시장까지 내일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쪽 구간이 선도사업 지구로 이렇게 선정되도록 내일 공동 성명을 이렇게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전체 면적의 20%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 받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50년, 60년, 70년 동안 그 공업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장도 없는데 그걸 현실에 맞게 상업 지역이든 주거 지역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 변화,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용도를 새롭게 지정도 해가면서 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서울시장님 정말 같이 노력해 주셔서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당초 용적률이 250%였는데 서울시 조례가 금년 봄에 400%로 통과되었습니다. 400%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63빌딩 옆에 있는 시범 아파트가 현재 400% 가지고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65층 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용적률 400%로 시의회 조례 통과시켜 준 건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우리 영등포 구에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서울시에 건의한 게 서울시 내에 있는 상업 지역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까지 상업 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으면 상가 건물을 20% 이상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80%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거를 건의를 해서 이제 온라인 시대, 이제 상가가 텅텅 빈 거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택이 부족해서 상가 건물을 최고 20% 이상은 지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를 10%로 줄였어요. 주상복합 지을 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택은 80% 돼 있던 거를 주택을 이제 90%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주택은 늘어나고 상가 공급은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맞춰 줄어서 기존 상가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상가 공실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이 조례도 금년 봄에 우리 구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영등포 상업지역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내 모든 상업지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큰 여러분들이 아는 재개발, 재건축 하루빨리 그 다음에 사업성 있게 하려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로 이 서남권 나아가서 서울 시내 최고의 명품 도시, 일자리와 주거와 녹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최고의 명품 도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우리 최우정 의장님을 가장 먼저 축사 말씀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흔쾌히 양보를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서울시의회 최우정 의장님의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우정 의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영등포 시키는데 영등포가 큰 기여를 했고 영등포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왠지 영등포는 할 일을 다 한 구 같았고요. 그 보고 있던 중공업 지역이 늘 참 뭔가 발전이 됐으면 그런 아픔으로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11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영등포에 김재진 의원, 김종길 의원이 왔어요. 그러더니 제일 먼저 이 포럼을 중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연구 포럼을 만들고 그러고 있더니 오세훈 시장한테 김종길 의원이 자신 있게 시정 질문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이 영등포의 공업 지역에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참 설득력 있는 질문이시네요, 의원님.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서울시에서 서남권 대개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재진 의원, 김종길 의원은 계속해서 서울시한테 압박을 했고 같이 스크럽 짜듯이 구로의 서상열 의원, 여기 강서의 최진혁 의원, 이 서남권 의원들을 같이 세를 모으면서 서울시를 계속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중에 여기 서호연 의원도 와 계신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이 똘똘 뭉치더니 도시계획 조례 하나 바꾸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준공업 도시 내에 공동주택을 용적률 400%까지 올리는 이 끔찍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3선 의원인데 할 수 없어요. 근데 초선에 와서 나는 저분들께서 재선이 되고 3선이 되면 그때서야 완성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의장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근데 이 길에는 혼자 할 수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2012년부터 싹을 틔우셨고 함께 마음 해주셨고 우리 행정의 달인 최호건 의원님 또 정선희 의장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분들의 염원이
하나가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저희가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등포가 예전만큼 빛날 수 있도록 영등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좀 답답했던 일들이 정말 시원하게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보다 더 높고 더 멋있는 지역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기 보시면 중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우선 이 영등포구의 두 주역 김재진 의원, 김종규 의원님이 앞장서셨고요. 네, 이왕 박수 치실 거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영등포구도 또 있고 또 뒤에 계신 또 우리 구로의 서호연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강서의 최진혁 의원님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이 서남권에 이 트로이카가 모이니까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까지 많은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 중공업 지역은 정말로 큰 화두였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업의 기능도 갖춰야 되고 또 세상이 바뀌면서 주거에 대한 기능, 발전에 대한 업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믹싱할까 했는데 트로이카가 모여서 이 트로이카를 해결해냈습니다. 정말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걸 시작으로 이제 우리 영등포구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는 권력기관인 국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영등포에 같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중공업 지역이라는 둘레에 갇혀가지고 발전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이 영등포가 발전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좀 봤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강남에 이은 대세 지역이라고 해서 제 지역구인 송파나 우리 의장님 지역구인 서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강남 대세를 이을 지역은 바로 영등포구였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마 좋아하셨을 건데요. 이제 이 영등포는 공업지역이 아니고 지저분하고 낙후된 시설이 아닌 40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가 어울리지고 지식산업센터와 최고의 도시가 가는 영등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최옥원 구청장님, 또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자리해 주신 구청을 견제하시는 구의장님까지 다 함께 모였는데 요새 세상이 힘들지만 저희 서울시의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올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서남권이 산업화 시대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그 심장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심장을 심어줄 수 있는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일정상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서울시의회 최우정 의장님과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님,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종길 의원님, 김재진 의원님, 또 서남권 중공업지역 발전 포럼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공업지역은 우리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성장을 이끈 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낡은 규제로 인해서 아주 낙후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중공업 지역의 82%가 우리 서남권 지역에 몰려 있죠. 서울시는 올 초 이곳을 직주락,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미래 첨단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죠. 우선 침체된 중공업 지역이 미래 융복합 산업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직주 근접형 주거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합니다. 이런 변화는 중공업 지역의 잠재력을
다시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나눠주실 소중한 의견은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서울시는 준공업 지역이 도시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김학선 팀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중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나 구청장님께서 의견이 있어서 이쪽에 와서 보고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설명하는 자리로 왔고요.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관심이 가지신다는 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조금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도가 이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규제와 관리 위주에서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제조업 중심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주하게 어우러진 미래 첨단 산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왔었고 그 고민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날 서울시장님께서 선안권 대개조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선안권 대개조에 중공업지역에 관련해서 3가지 큰 꼭지로 방안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중공업 지역의 총량제로 인해서 경직된 용도 지역을 유연하게 바꾸겠다. 두 번째는 1만 이상 개발해야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지와 주거부지를 무조건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주민들의 목에 따라서 복합을 하든 나누든 등 유연하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들을 SOC 등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400%까지 완화하겠다라는 3가지 꼭지로 발표를 드렸고 그 발표에 따라서 이번에 근본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 사항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 말씀드리기 전에 중공업지 현황과 현행제 제도 사항들에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자치구 8개 자치구에 19.97제곱미터, 서울시의 한 3.3%가 중공업 지역에 있고 그의 대부분 82%가 그 선안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선안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공업 지역의 특성을 보면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고 기반시설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공원 녹지 비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 29%라고 하면 2.5% 정도의 굉장히 열악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대규모 가용지가 여전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중공업 지역에 대비해서 4.8배, 5배 정도에 있는 대규모 부지로서 잠재력은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대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공업 지역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총량제로서 용도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한번 감소가 되면 다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마곡이나 강동이나 새로운 산업단지를 통해서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여전히 서남권 지역의 중공업 지역들을 해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도적 한계고요. 그리고 재생 유형으로 4가지 재생 유형으로서 개발을 했었던 거고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지역들이 아마 그 산업 재생형이나 주거 재생형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 비율이 일정 부분 있는데 개발하는 부분들을 관심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 거고 제도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로 보시면 그 공동주택은 250% 이하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외에 업무나 상업을 지을 때는 400%로 이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용도는 공장 부지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기준들이 있었고 그 외의 기준들은 없었던 상황이고요. 부지 산업부지는 기존의 공장 비율에 따라서 최대 50% 최소 10%까지 기존에 공장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 구분했던 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개발 현황 예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공동주택이 없는 기존이 아니라 새로 개발되는 부지가 공동주택이 포함되지 않으면 400%로 개발할 수 있고 용도가 주거 빼고는 아무 용도나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그 추가로 그 기부 체납이나 따라서 용적률 상한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개발인 경우에는 종전의 지금 제도 현황을 보시면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어 있고 용적률 250%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210, 230, 250의 용적률을 최대 250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지구 단위 계획 미수립하는 경우에는 5,000제곱 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업 대상지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이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서는. 다만 예외 조항으로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가능하고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거가 가능하도록 기존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르는 주요 개선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면적이 10,000배가 넘어가면 종전에는 무조건 부지를 분리해서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산업 6.6합 복육합 세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산업부지와 복합부지를 나눠서 아니면 합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들을 당초에 그 명확하지 않았던 기준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되 공장 비율 10% 미만과 공장 비율 10% 이상을 구분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요.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시는 부지들이나 사업하시는 부지들이 공장 비율이 10% 미만이다 아니거나 공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지에는 기존에는 210, 230, 250으로 개발됐던 사항들에 230, 250, 400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산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붙어 있기도 하지만 중공업체 공동주택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한 사항입니다. 이 예시를 잠깐 보시면 종전에는 공공기여나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250까지밖에 불가능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공공기여나 임대나 다른 법령 등의 완화 등을 통해서 400%까지 중공업적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복합 공장 산업복합형이라고 해서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부지가 10% 이상인 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복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먼저 분할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업부지 같은 경우 분할해서 산업부지 같은 경우는 400%까지 그다음에 그 기부채납이나 다른 타법에 있는 용적률 상한으로 해서 800%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거복합형 같은 경우와 똑같이 4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복합 방식이 조금 복잡한데 산업 부지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현을 보시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허용 용적률까지 그러니까 250%까지는 복합으로 하든 분리를 하든 용적률 양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구조를 짰고요. 다만 복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거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까지 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약간 복합 기준이 조금 더 분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용적을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드리기가 좀 복잡해서요. 예시를 하나 들면 부지를 분할하는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부지를 분할하는 방식의 예시는 종전에는 부지를 분할하면 490이 250이 나갔던 부지가 지금 제도 개선한 사항들을 보시면 650에 400%까지 용적률이 개선돼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갖고 있는 현행 용적률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형이 같은 경우에는
307%까지 올라갔던 거를 530%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적률을 더 들여서 사업이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요. 앞에 장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똑같은 그 산업 복합형이라 하더라도 분리형보다 복합형 개발 방식이 용적 체계는 훨씬 더 좋습니다. 용적 체계는 더 좋고 기본적으로 주거 비율도 사실은 이쪽이 더 많이 되도록 사업 구조를 좀 짜서 지금 시대에서 산업을 분리하는 것보다 복합화하는 게 조금 더 시대의 상황에 맞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합 쪽으로는 조금 더 비중을 두었던 상황인 거고요. 경정 기준과 따지면 분리형이든 복합형이든 존전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적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개선 방안으로 보시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업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중공업지 총량제에 묶여서 중공업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공업지역으로서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유지가 원칙인데 다만 이 공간 정책상 중심지 기능 고도화나 아니면 아예 산업 기능이 상실해서 용도 지역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 그 대상지를 기준을 잠깐 보시면 도시 및 광역 중심의 기준에서 간선도로나 상업적에 연접해 있거나 부지 면적 5,000제곱 미터 정형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했고요. 용적률 체계도 800까지 일반 상업지역에서 올라가는 용적률 체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절차로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타당성 심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완전히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의 구상안만 가지고 이게 용도적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끔 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먼저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런 사전 타당성 심의가 대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통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처음에는 특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해서 그 지침을 만들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이후에 세부개발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가지고 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이 절차를 하나로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두 가지 절차가 아니라 한 번의 절차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공업지역이 3종 일반주거나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대상지를 볼 수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공동주택 단지를 밀집이 돼서 이미 산업 기능이 상실돼서 다시 산업에 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쪽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기본적으로는 주택이 집단적으로 연속된 데 입지에 대해서 용도를 바꿀 거고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중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계획했습니다. 이 절차도 똑같습니다. 개발 계획이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심의를 통해서 개발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그 지역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위반을 통해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행 계획입니다. 이 방침은 이미 실행이 됐고요. 다만 이 부분들에서 좀 세부적으로 조례들을 좀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400%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이미 완료가 됐던 사항이지만 여기 지침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들을 드려서 이걸 조례를 세부적으로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다만 이런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 지금 말하는 사전 타당성 심의나 그런 절차들, 주민들이 무슨 이런 준비를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전 절차들은 충분히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거나 열람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종종 규정을 따를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만들었고요. 나머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던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이번 방침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좀 PT가 너무 내용이 무거워서 그런지 PT가 잘 안 움직여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좀 이따 토론회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공업 지역 관련해서 서울시의 개선 의지나 이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 계획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중공업 지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절차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석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재건축 계획팀장 김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는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기존의 중공업 지역에 계신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내용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중공업 지역 제도 개선을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공업 지역 규제 완화 배경입니다. 앞서 쭉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공업 지역은 60, 70년대 소비 제조 산업 중심지로서 국가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서 공장 이적자 증액에 대해 다양한 주택 공급으로 사실상 주거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공업 지역에 대한 경직제한 제도와 과도한 규제로 낙후 침체된 게 현실입니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정비법 및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이제 중공업지역 내 개발 가능 용적률이 사양되었고, 다음으로는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황 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증 계수 적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앞에 쭉 설명을 하셨겠지만은 들으셨겠지만은 23년 7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전의 주거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법적 상한 용적률 특례 범위를 중공업 지역까지 확대되게 됐습니다. 둘째로는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작년도 3월달에 조례 개정으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법적 상한이 400%까지 가능하다는 범위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현황 용적률 250%를 법적 상한 용적률을 미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제 400%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건축 과밀단지에 대한 현황 용적률 인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지, 이런 단지들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2030 기본계획에서 담았고요. 현재 용적률이 현재 기본계획에 따르는 허용 용적률 초과한 단지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산식은 이렇고요. 세부적으로는 지금 사업성 보증 계수 중에서 사업성이 낮은 단지 지역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곱해지는 지가 등을 올고자는 계수입니다. 최고 2.0에서 1.0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공시지가 보정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 보정 계수, 그 다음에 세대 밀도 보정 계수가 있고요.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23년 기준 약 7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공시지가 보정 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성 보정 계수는 공시지가 보정 계수와 그 다음에 대지 면적 보정 계수, 세대 밀도 보정 계수를 합산해서 최고 1.0에서 2.0까지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공시지가 보정 계수는 주택 단지의 평균 공시가를 서울시 평균 공시가를 대상 단지 평지지가를 나눴을 때 나오는 계수와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에,
그 소형 단지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좀 반영한 것이고요. 세대 밀도 보존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부 채납을 제외하고 조합이 가져가야 될 용적률 전체를 조합원을 분양을 해도 세대당 평균 전용 면적에 따라서 보정해 주는 값입니다. 세부 상서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서 나왔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기부 참여를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이 건축물의 기부 참여 건축물의 개수를 0.7을 적용했었습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에서 반영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전략 육소 용도의 경우에는 1.0을 적용을 해서 좀 차별화된 내용이고, 사실 이제 이 수치적으로 보면 되게 작은 수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약 0.3이라면은 같은 면적을 기부 참여를 해도 약 1.4배의 공공기여의 양으로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제 좀 관심이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중국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고요. 조건이 이제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 조정 기준하고에 속한 지역 중에서 역세권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역세권 지역이라 하면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승강장 경로로부터 252에,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용이한 폭 20m 이상의 주 간선도로변에 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적용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택 단지의 용적률이 23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성 보존개수를 적용을 했을 때, 공시지가 보존개수 이런 보존개수를 적용을 했을 때 최대 허용 인센티브량은 현재 23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현황 용적률이 230에서 250%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을 하더라도 최대 조례 용적률인 250%까지 허용 용적률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용적률이 250%가 넘는 단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위 법령 기준에 따라서 모든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현황 용적률은 250%까지 한정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제 조건들을 충족을 했을 때 중심지 위계나 인근 용도 지역, 부여형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제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400%를 최고 500%까지 이때 공공기여는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몇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뉴홈 사업입니다. 특별히 용도지역 상향 없이 현황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주택 공고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사항이 되어 있고요.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경우를 적용했을 때에는 법적 상황보다는 최대 48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적용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정비사업으로 적용하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주력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이제 신규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데, 정비계획을 이제 주민을 제한을 하실 때 현재 저희가 발표했던 그런 규제 완화 사항을 적용을 해서 신속통합계획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별도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제한에 대한 동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겠고요. 각종 자문 절차와 그다음에 공람 절차를 병행을 해서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셨던 사업구역은 어떻게 경영하실 거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저희 24년 3월부터 정비 사업 통합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이제 건축, 경관, 도시, 뭐 교육, 교통, 환경, 공원 등 여러 분야를 이제 각각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의 기간이 약 1.5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됐던 것을 단 한 번의 심의로 일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규제 완화 내용을 적용을 해서 정비 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이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과 규정 내용은 이제 저희가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 정비 사업이나 기존 정비 사업인 경우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다만 이제 이미 착공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여량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서울시 주택실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재건축 사업 진행 절차를 사례별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석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김종길 시의원의 중공업 지역 공동주택 현황 용적률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서울시 팀장님들께서 설명 주신 내용이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비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정비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우리 주민들이 설명을 들으면 좀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중공업 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우리 첫 번째 방금 발표를 하신 우리 팀장님, 김석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지금 기존에 서 있는 아파트 30년 넘어서 재건축하려고 보니 기존에는 250%의 용적률밖에 인정되지 않아서 우리 사업성이 너무 낮아서 잘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 서울시가 400%까지 허용하되 사업성 보정 개수, 이 사업성을 높이는 용적률을 인정해 주는 걸 유연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400%까지 가능하도록 할 테니 정비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다를 설명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했던 발표는 뭐였냐면 지금 서 있는 아파트 말고 공장이 있다 나간 자리 그리고 저층 주거지로 있던 그런 토지는 우리가 주택정비형 재건축이 할 수 없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거기도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400%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면적당 공장하고 공동주택이 같이 있을 때 분리해서 짓도록 했었는데 서울시가 그걸 유연하게 한 곳에 같이 짓 때 용적률을 주택 지을 때보다 더 많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늘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등포에서 준공업 지역에서 공동주택 지을 때 용적률 몇 프로죠? 몇 프로죠? 아직 이해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400%입니다. 기존에 250%인 건 이제 지워버리십시오. 이제 400%로 갑니다. 주민들 힘 모아서 서울시 가서 400%로 바꾸자 의기투합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PPT가? 네. 먼저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영조 의장님이 21대 국회 때 도정법 통과돼서 현재 아파트가 있는 재건축 30년 넘었던 250%만 인정받았던 게 400% 용적률을 인정해 준다라는 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럼 아파트 말고 지금 그냥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바꾸기 위한 조례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기 서남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도시계획 조례였습니다. 아파트 아닌데도 아파트를 지을 때 400%로 해주자. 이 조례가 올해 3월에 통과된 거고요. 이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은 이 통과된 조례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한테 시정 지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의원님들 막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때도 쓰고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서남권 대개조 계획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셔서 우리 영등포를 비롯한 서남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용적률을 높이고
이제 더 이상 낙후되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하셨고, 잇따라서 제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방금 우리 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계획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전화 받아요. 400% 언제 돼요?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죠? 자,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그 3,000제곱미터가 넘는 우리 중공업 지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공장 비율에 따라서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그러니까 뭐 주거만 있는 그런 곳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다 용적률 400%에 한해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비율이 10%가 넘는다. 그러면 산업 부지를 마련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유연하게 융복합으로 할 수 있게 하되,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모 있는 재개발 사업할 때도 공동주택을 지을 때 400%까지 인정해준다. 결국은 지금 아파트 서 있는 거 말고 그냥 땅의 중공업 지역에는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적률을 최대한 준다. 그리고 주택을 지을 때는 400%까지 준다. 그러니 지금 뭐 주택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용적률까지 막혀있던 우리 준공업 지역, 영등포 지역의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바뀌어가면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시죠. 근데 야, 이걸로 이제 끝난 거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김석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서울시에서도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을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이미 용적률이 높이 서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결국에 준공업 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250%인데 여러분 여기 효성 1차 아세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용적률? 280%입니다. 그럼 280% 주택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면 250%의 용적률만 먼저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공공기여를 어떻게 하고 임대주택을 어떻게 넣고 해서 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280%의 내 용적률 중에 30%를 다시 내놓고 250%로 두 발 더, 세 발 더 가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조금 불합리하죠? 근데 주거지역은 어떠느냐? 만약에 현황 용적률, 지금 서 있는 30년 된 아파트의 320%의 용적률이 지금 있다면 서울시는 이 재건축을 도와주기 위해서 야 320%까지라면 300%까지의 용적률을 인정해 줄게. 그 다음부터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용적률을 올리는 거예요. 출발이 이 300으로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준공업 지역은 지금 현황 용적률이 만약에 320%까지 있다? 그러면 주거 지역에 300%로 낮춰주는 게 아니라 250%까지 더 내려간 이후에 공공기여를 받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준공업 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 400%까지 짓는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고 정말 서울시가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영등포에. 그래서 이런 걸 더 요구해도 되나 싶지만 저희가 그래도 서울시가 이왕 영등포구 그리고 서남권에 대한 애착이 있고 여기를 더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이 조례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제가 300세대 이상 우리 영등포 준공업 지역의 아파트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40개의 단지에 지금 250% 상한 용적률을 넘는 30년 된 아파트가 되는 그 아파트들이 몇 개냐? 총 32개였습니다. 32개. 40개 중에 이미 250%를 넘어 있어요. 나는 지금 250%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 250%까지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공기여를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사업성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중공업 지역에 지금 서 있는 아파트는요, 공업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주거 지역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준공업 지역이란 용도라고 해서 이 현황 용적률을 250%를 인정해 주는 거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중공업지역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의회에 발의를 하고 왔어요. 내용은 뭐냐? 우리도 주거 기능을 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현황 용적률을 주거 용도처럼 300%까지 인정해 주자. 그래서 320%의 지금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요거 재건축할 때 250% 다운해서 공공기여를 1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300% 가서 300%와 100% 사이에, 그럼 결국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선안권 의원들이 다 힘을 모아서 조례를 발의했고요. 이제 이거를 우리 서울시와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공업 지역을 400% 용적률을 인정해 주는 건요, 이제 중공업 지역 혁신의 걸음마입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막 뛰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합리적이지 못한 건 개선을 해야 된다. 다만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일 당장 이런 것들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꽉 채워주시면서 이 추운 겨울에 열기를 꽉 채워주신 그 힘이 우리 영등포의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서울시에 우리 두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로 요거 얘기하기 전까지 단계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중공업 지역이 정말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다만 조금 더 요거 해보는 게 이 조례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중공업 지역 모였을 때 작년만 해도 분위기가 과연 될까? 저것도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됐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공업지역 400%가 된 거고요. 이 된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사업지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영등포를 같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조합이 분담금 덜 내고 더 유리한 환경에서 짓겠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동기죠. 하지만 내 집을 고쳐 지으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슬럼화되는 우리 지역을 더 좋게 변화시킨다. 이 동기가 돼야 400%의 용적률이라는 게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 저희가 잘 서포트해서 제도가 400% 바뀌었지만 그 400%를 다 찾아먹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서 우리 영등포와 그리고 중공업 지역을 함께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 모아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실행력 있는 제안을 해주신 김종길 시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토론도 할 텐데요. 토론의 좌장이 우리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오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토론의 좌장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는 분이 하실 거거든요. 잘 연결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구로에도 이제 중공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를 다 마쳤고요. 발제에 따른 이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장과 토론자분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을 맡으신 이상욱 부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토론 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서울시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발제해 주신 두 분의 팀장님과 김종길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부터 세 분의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저희 토론 시간은 발제자분들께서도 길게 안 하셨다시피 한 7분 정도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예, 짧게 그 내용 많이 축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론회 우리 그 진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자분들의 그 세 분의 토론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잘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셨다가 이따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자분들 일단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포럼 2기 대표의원이신 김재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신동아 아파트 정근혜 재건축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차양호 도시계획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순서로 김재진 의원님께서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환경수자원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한 도시공간본부의 서울시 중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과 20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중공업지역 구제 완화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산업발전과 공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중공업지역 도시계획으로 인해 영등포를 비롯한 중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더딘 지역 발전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중공업지역 관리 계획에 따라 영등포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혁신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의 한 부분인 중공업지역의 녹색 매력을 더할 실질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공업지역은 도시공원, 특히 녹지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치구별 1인당 공원 면적은 서울시 평균 17.74제곱미터인데 반해 서남권 중공업지역은 8.1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절반 수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녹지나 도시공원을 기부 체납받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 면적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작은 짜투리 녹지를 시민에게 내놓는다고 해서 크게 편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녹지를 기부 체납받더라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규모 있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공간에 그 면적이나 조성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면적의 소공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거점별 공유지를 기초로 규모 있는 도시공원으로 녹지화하는데 개별 사업장에 공공기여를 투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를 함께 누릴 수 있고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이전 제도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녹지 조성도 좀 더 창의적으로 규모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 하나 중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명칭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업지역은 오래되고 쇠퇴한 공장 및 노후화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장지역이라든지 혁신산업지역 등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용도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법 개정사항이라면 서울시가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바라며 법적 정식 명칭은 아니더라도 변화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중공업지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업지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다른 이름으로 정하는 노력이 우리 영등포와 낙후된 이미지를 갖는 중공업지역 브랜드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토론자로서 두 가지를 방금 전에 제안 주신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그 녹지, 용적률 이전 제도를 이용해서 녹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요청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좀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중공업 지역에 대한 명칭 변경이요. 이렇게 두 가지 좀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주신 우리 김재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다음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신동아 아파트 정근의 재건축 조합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 정근혜입니다. 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지만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그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들,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현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 토론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합은 2009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고 2011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 15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잘 되지 않다가 최근에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저희 조합도 그 탄력을 받아서 현재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향된 용적률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 조합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률적으로 용적률이 상향된다 하더라도 우리 조합에, 우리 사업에 적용시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리고 너무 많은 절차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조합에, 저희 사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심의들을 다 따로따로 받아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를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조합도 조합원들의 호응을 받아서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순조롭게 걷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서울시와 함께 용적률 400% 상향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내년에 통합심의가 저희가 완료가 되고 정비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저희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중공업 그 용적률 400% 상향을 적용받는 첫 번째 재건축 조합이 될 것입니다. 아까 김석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PPT 상에서 보셨다시피 정비계획 변경이 포함된 통합심의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PPT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올해 이렇게 좋게 제도가 바뀌고 용적률이 이렇게 상향된 것이 내년에는 실제 사업지에 꼭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 담당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해 보니까요. 정비사업은 일반 건설사업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넘어서 워낙 이게 공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시와 구와 함께 어떻게 저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 다 임대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조합에 요구하는 것이 임대주택을 통한 공공기여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것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대주택에만 집중한다면 정비사업이 모두 다 완료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요. 현재 법적 상한이나 상한에서의 공공기여를 임대주택으로만 받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외의 기여는
그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 항목밖에는 없는데요. 근데 그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 항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항목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조합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이나 장수면 주택 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다양한 항목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 항목에 각 인센티브 용적률을 조금씩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돌봄 시설이나 그런 고령 서비스 시설 같이 지역 사회를 위한 항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목이 사실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인센티브 항목의 다양화가 꼭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큰 틀에서뿐만 아니라 용적률의 세부적인 항목까지도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요약을 하자면요. 오늘 핵심 주제죠. 400%에 대한 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심의 또한 빠르게 해서 실제 주민들의 그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 다양화와 비율 개선, 그리고 또 다양한 공공기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항목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들이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 양옆에 있는 김재진 의원님 그리고 김준길 의원님께 말씀을 주셔서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요거까지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좀 의견들 많이 주시면은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현장 경험이 아주 많은 그 내용으로 해서 말씀 주신 정근혜 조합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차양호 도시계획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깊은 자료를 마련해 주신 김영주 당협위원장님,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과 서울시청 관계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업지역 공동주택 현황 용적률 관련 조례 개정 사항과 김재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부지 조성 등은 영등포대 노후 과밀단지 해소 및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등포구 중공업 지역은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수도권 공장 규제로 대규모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었으며 공장 이전 부지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기존 제조업체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현재는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영등포 아트홀도 중공업 지역이나 아트홀 주변에는 제조업체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현실과 맞지 않는 중공업지역 총량제 유지 정책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쉽지 않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로 원룸과 오피스택을 짓는 사례가 많아 차량 전체, 주차 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여러 도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중공업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여러 시의원님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으며 11월에는 서울시 중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대상지의 경우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의 3대 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영등포 도심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영등포 도심 내 중공업 지역은 구도심으로 대부분 토지 규모가 작고 소유관계 또한 복잡하여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대상지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서울시와 면밀히 협의하여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영등포 도심을 활성화하여 중공업 지역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하여 구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색가루가 아닌 꽃가루가 날리는 영등포가 되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 도심 내는 중공업 지역의 토지 규모가 좀 작고 소유 관계가 복잡해서 현재 면적 기준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시의회하고 함께 발을 맞춰 나가면서 영등포가 쇳가루가 아니라 꽃가루가 날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차영호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그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구추진했던 저는 그 영등포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때 추진했던 사항을 우리 김학선 팀장님한테 좀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개선 방안 중에서 중공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조건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12번 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고무적인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옛날에 지금 그 영등포 지역의 대도심 개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는 저기 타임스퀘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까지 제1 구역, 제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획정을 해가지고는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대개발을 하겠다라고 한창 진행을 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여건 때문에 무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이라는 그 악성 프레임에 묻혀가지고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중공업 지역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지 절차랄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 혁신팀장 김학선입니다. 이제 금방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쯤에 발제한 자료에 보이다시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과 요건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상업 기능에, 그러니까 업무 기능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능들에서 입지를 하는 지역을 한해서 상업지역을 하겠다는 의견들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들은 도심이나 광역 중심 지역 내에서 간선도로에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그리고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지역들이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넓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개발 계획들을 구청에서 아마 수립이 가능할 거고요. 그 안에서 상업적이 정말로 변경이 되는 거는 여러 도시계획적으로 경험치에 의하면 선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용도적으로 인해서 먼저 바뀌기 때문에 선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발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그런 지침을 가지고 용도적으로 바꾼다는 방향 하에서 개발 계획을 가져오시면 그 개발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데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도심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그것을 입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했고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그 심의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다고 저희들 이런 그 토론회를 거치고 해가지고 그게 발표까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등포에서 대단히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기쁨에 들떠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찾아보시면은 그 과거에 검토해가지고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 보시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그걸 그 검토 내용을 우리 그 시의원님들 김정길 의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과거 자료가 어떻게 연계돼 가지고 새롭게 다시 할 수 이렇게 법까지 개정. 알겠습니다.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거기 물레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박준형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공항의 노동자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인천 영종도에 방을 구해놓고 있지만 부모님이 지금 물레 자이 아파트에 계셔서 지금 오늘 쉬는 날이라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행사도 있다 그래가지고 먼저 여기 시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모든 지역에 있어서 상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등포 하면은 철도 한국 최초의 철도라는 것에 상징성이 너무 필요한데 앞에 여기 조합장분께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무슨 뭐 놀이터라든가 무슨 각종 무슨 사회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중요한 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영등포에도 한번 그 한국 최초의 철도가 상징이 될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그런 놀이터 그 외에 그 기관차 있지 않습니까? 기관차를 이용한 폐차된 그 기관차를 이용한 카페 유치 그를 통해서 카페 유치 행정기관 그걸 갖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별청 같은 걸 설립을 해서 그래서 한국 최초의 그 철도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메카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중구에 가면은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에 가면 그러한 아파트에도 그런 게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천에 영종 청라대교가 이제 조만간 건립이 되는데 영종 청라대교가 건립이 되면서 그에 따른 제2공항철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제2공항철도가 추진이 되면 그 제2공항철도를 영등포역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역에까지 한번 이제 끌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일단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한번 시의원님들의 소견 사항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영등포역의 그 상징성이라든지 뭐 경인선이 만들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의 자산이죠. 지금 근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선도 사업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부 개발은 업무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 상징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항철도 부분은 그 국가망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철도 계획이랑 아니면은 그 철도망 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이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영등포랑 이어지는 게 편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또 내용이 우리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좀 그거에 대한 질의로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좀 정책 토론회가 더 알차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더 있으신가요? 네, 저쪽 뒤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용적률이 350%가 넘어가는 아파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아파트 주변에 영등포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이미 350%를 넘어서 이미 400%의 용적률에 육박하는 용적률로 현행이 이미 지어져 있는데 400%의 용적률을 받아주신 것은 감사하나 그것을 갖고 과연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거든요. 이렇게 높은 350% 이상의 용적률을 이미 갖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 기본계획 설명드린 것과 같이 현재 그 고밀단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편향 용적률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령상 지금 이 허들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250%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250을 넘는 또는 300을 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상회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 길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여기 또 이 스팟 조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지만 지금 뭐 준적을 하든가 이렇게 상회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맞는지 또 역세권에 근접돼 있는지 단지별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영등포시잖아요. 예, 영등포 구를 통해서 한번 시를 좀 통해서 해주시면은 그 개발 가능한지 용도의 상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물레동 국가아파트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가아파트가 올해 24년 11월 28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2월 달에 정비계획 변경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근혜 조합장님이나 김재정 시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뭐 이게 중공업체에 대한 명칭에 대한 변경도 좋고 저희들이 어차피 재건축 제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걸 두 개를 줄여야지만 가장 좋은 건데 아까 정근혜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이게 서울시나 인허가 사항에 이런 거에 대한 시간적인 이게 좀 이런 걸 많이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공업체의 용적률이 만약에 250%인데 400%까지 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결론은 150%가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가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50%는 저희들이 뭐 공공 기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든 뭐 이게 뭐 공원이든 다른 노인복지 시설이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걸 했을 때 제가 지금 아는 범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만약에 임대 아파트를 했을 때 임대 아파트를 소유해서도 지금 현재 가격 책정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재건축 지금 현재 비용이 시공사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지금 갑니다. 평당.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300만 원 초반대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50%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지만은 이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공공 기여를 했을 때 이 50% 되는 비용에 대해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건축비하고 이제 괴리감에 대한 좀 불편함이 계신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서울시에서 기존에 이 건축비,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인정하는 건축비에 대한 기준을 이미 지금 상향은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인 편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게 올해 10월달에 지금 개정이 된 부분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국토부나 거기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금 그 현실화대한 방안은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단계별로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제 당산 유가가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동네입니다. 가서 보면 이제 열악하고 환경도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여건 생활 여건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한 면적으로 보면 한 17,000여 평 정도 됩니다. 저 개발할 곳이. 그런데 거기가 그 용도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준공업 그리고 2종, 3종, 1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면적에.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그 김학선 팀장님께 한 해 그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정비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더 나가서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중공업 지역의 공동주택 그 개발할 때 또 이종 주거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의 여건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뭐 적정한 답변이 됐는지 잘 좀 의문이 되는데요. 일단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우리 여건들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뭐 준주거 지역이랑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모아서 사업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은 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용도 지역을 나눠서 개발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주거 지역을 중공업 지역으로 바꾸는 상황들은 주민들이 또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그거를 또 주거 지역, 중공업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내리는 것도 주민들이 또 동의하지 않으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두 개의 용도 지역을 두고 각각의 하나의 건축물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지역 여건들을 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지역 여건들에 대해서 구청이랑 좀 상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구청이랑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별 뭐 도계위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용도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고 아직 그거에 대한 시범 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제도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아마 당산동 육가 우리 어떻게 보면 도시 용도 지역이 다 섞여 있는 아주 혼합 지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상업 지역도 있고 준주거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일반 2종, 3종 다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원칙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그 요구들은 다 같을 수 있지만 다 사유재산이고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되고 주민들이 뜻이 모인다면 우리 서울시가 지금 얘기해주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테지만 구청과 그리고 저희랑 잘 상의하시고 주민들 뜻을 모으시면 서울시도 이런 부분에서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400%를 통과시킬 때도 여기 옆에 계신 김종길 의원님과 김재진 의원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높은 계단들을 올라나가면서 영등포구에 오늘 또 주민들께서 주신 내용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많은 노력들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론자 발제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